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격의 물결이 전해집니다. 한때 견고했던 한미동맹의 기둥이 얼마 전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 관계자들이 급히 회의실로 소집. 대체 무슨 일이야? 를 외치는 가운데 CNN과 뉴욕타임즈 같은 미국의 대표 언론들은 이 소식을 전면에 내세워 충격, 대충격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는 최근 당선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파격 정책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사실은 주한미군들이 한국 절대 놓치지 않겠다며 트럼프의 변화된 정책에 반발하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미군들이 한국을 이렇게 애틋하게 지켜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미스터리한 이유, 지금부터 흥미진진하게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밀러예요. 저는 텍사스에서 자랐어요. 그곳은 땅이 넓게 펼쳐져 있고 하늘이 끝없이 보이는 곳이었죠. 수년간 저는 펜타곤에서 일했어요. 펜타곤은 중요한 사람들이 미국의 안전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거대한 건물이에요. 제 일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저는 왜 우리가 한국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죠? 라고 항상 묻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은 똑같았어요. 저는 버지니아의 편안한 집에서 일어나 직장으로 운전해 가서 종이와 컴퓨터 화면의 숫자들을 몇 시간 동안 살펴봤어요. 저는 추운 회의실에서 어두운 정장을 입은 남녀들과 함께 앉아 미국이 한국의 군인들을 유지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차트를 가리키곤 했어요. 한국 전쟁 이후 70년이 넘었어요. 저는 들으려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어요. 왜 미국 납세자들이 아직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내고 있는 거죠? 그 돈으로 우리 도로를 고치거나 학교를 도울 수 있을 텐데요.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항상 전쟁에 빠질 위험이 있는 위험한 곳이었어요. 저는 북한 이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가난한 나라를 상상했어요. 저는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제가 읽은 보고서를 통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제 상사인 톰슨 장군은 제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할 때마다 머리를 흔들곤 했어요. 밀러, 그는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제가 옳다는 확신이 너무 강했거든요. 제 아파트 벽은 아시아, 지도와 미국 군인들의 사진으로 가득했어요. 매일 밤 저는 늦게까지 일하며 미국이 한국에서 군인들을 데려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저는 미국 가족들과 그들이 열심히 번 돈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때 저는 제가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제 인생을 바꾼 그날은 다른 날과 같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오전 5시에 일어나 진한 커피를 만들고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밀러,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제임스 파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통령이 특별한 임무를 위해 당신이 필요해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몇 달 동안 대통령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네, 듣고 있어요. 저는 침착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다음 주에 한국에 가게 될 거예요. 대통령은 당신처럼 예산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직접 상황을 보길 원해요. 그는 그곳에 우리 군사주둔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고려하고 있어요. 저는 거의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이것은 제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였어요. 대통령은 당신이 직접 눈으로 보면 관점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파커가 계속 말했어요. 월요일 아침에 비행기가 출발해요. 저는 그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미 제 보고서에 무엇을 쓸지 계획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이 정확히 제가 말해왔던 것, 미국 자원의 낭비처럼 보이게 할 거였어요. 사진을 찍고 사실을 모으고 미국이 군인들을 데려와야 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돌아올 거였어요. 그 주말 저는 가방을 싸고 질문을 준비했어요. 저는 한국의 군대, 경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더 많은 보고서를 읽었어요. 제가 읽은 모든 것은 제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 같았어요. 일요일 밤 저는 창가에 서서 아래의 조용한 버지니아 거리를 바라봤어요. 저는 자신감 있고 준비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옳다는 것을 바탕으로 제 경력을 쌓아왔고 이 여행은 마침내 그것을 모두에게 증명해 줄 것이었어요. 제가 몰랐던 것은 이 여행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생각도요. 저는 제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믿음에 도전하는 세계로 경계를 넘어가려 하고 있었어요. 가방을 닫으면서 저는 한국에서 돌아올 데이비드 밀러가 떠나는 사람과는 매우 다른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미국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저는 제가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나라로 향하고 있었어요. 강한 의견과 다친 마음만을 무기로 가지고 말이죠. 저는 바다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제 세계를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여행은 길었어요. 저는 12시간 동안 앉아서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 옆에는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가 앉아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 가는 이유를 말했을 때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놀라실 거예요. 그는 간단히 말했어요. 한국은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제 서류 가방에는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던 숫자와 사실들이 담긴 보고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제 서류가 알려주지 않는 어떤 것을 알고 있을까요?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수년간 읽어왔던 가난하고 위험한 곳을 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려본 것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공항은 거대하고 깨끗하며 미국에서 본 어떤 공항보다 더 현대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계를 사용하여 빠르게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긴 줄이나 혼란스러워하는 여행객들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이건 맞지 않아. 저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맞지 않아요. 출구에서는 군복을 입은 젊은 한국인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밀러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한리 대위입니다. 방문 기간 동안 제가 안내를 맡게 되었어요. 이 대위는 억양 없이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어요. 그는 저를 조용히 달리는 세련된 검은색 차로 안내했는데 그가 설명하길 전기차였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가난이나 두려움의 징후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대신 넓은 고속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사람들이 차분하게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도시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해 보였으며 제가 상상했던 전쟁으로 찢긴 곳과는 전혀 달랐어요. 놀라신 것 같네요. 이 대위가 제 표정을 지켜보며 말했어요. 도시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네요. 저는 인정했어요. 많은 미국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죠. 그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왜 미국이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과 맞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이 대위는 저를 한국 군사본부에 데려갔어요. 저는 오래된 건물과 구식 장비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대신 저는 미국의 어떤 것과도 견줄 만큼 첨단 기술을 갖춘 현대적인 시설을 발견했어요. 한국 군인들은 저에게 그들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과 군사 장비를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자랑스럽게 대부분이 미국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설계하고 제작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저희는 이 드론 제어 시스템을 직접 개발했어요. 한 장교가 설명했어요. 실제로 미국 시스템보다 저희 지형에 더 적합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곳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이곳은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처럼 보였어요. 그날 저녁, 이 대위는 저에게 기지에 주둔하는 미국 군인들과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어요. 저는 그들이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제가 들은 것은 더욱 놀라웠어요. 일부 신임 군인들은 고향과 떨어져 있는 것과 다른 음식, 관습에 대해 불평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더 오래 있었던 군인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기 생활은 꽤 좋아요. 한 하사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의료 서비스는 훌륭하고 거리는 안전하며 제 아이들은 국제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있어요. 다른 군인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제 복무 기간이 끝나면 저는 영어 교사로 한국에 남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것을 코리안 드림이라고 부르죠. 일부 미국인들은 고향보다 여기서 더 나은 기회를 찾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는 호텔방에 앉아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밝은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도시는 에너지와 생명력으로 빛났어요. 저는 워싱턴에 보낼 첫 보고서를 쓰기 위해 노트북을 꺼냈지만 키보드 위에서 제 손가락이 망설였어요. 제가 쓰려고 계획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잘못된 것 같았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한국은 제가 모든 보고서에서 묘사했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어요.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이 나라는 어려움을 겪거나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 나라는 번영하고 있었어요. 저의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어려운 질문에 직면했어요. 만약 제가 계속 잘못되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제가 작성한 모든 보고서들,
제가 주장했던 모든 논쟁들이 구식 아이디어와 잘못된 가정에 기초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마침내 잠에 들면서 창문을 통해 여전히 빛나는 도시의 밝은 불빛 속에서 저는 이 새로운 세계로의 경계를 넘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험들은 한국에 대한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도전하게 될 것이었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저희 한국에 대한 시각은 계속 변했어요. 매일 아침 이 대위가 제 호텔로 데리러 오셨고 저희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도전하는 또 다른 장소를 방문했어요. 저희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해 중요한 서류를 몇 분 안에 받는 정부기관을 방문했어요. 미국에서는 같은 일을 하려면 줄을 서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학생들이 고급 수학과 과학을 배우는 학교들도 갔어요. 사람들이 도난의 두려움 없이 가방을 방치해 둘 수 있는 깨끗한 거리도 걸어봤어요. 밤에는 혼자서 서울을 걸으며 강에 반사되는 밝은 불빛이 있는 높은 건물들을 바라봤어요. 가족들은 야외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젊은이들은 공원에서 함께 웃고 있었어요. 아무도 북한으로부터의 전쟁이나 위험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써왔던 모든 보고서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 미국에게 부담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던 모든 시간들, 미국 군인들이 귀국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모든 회의들, 제가 완전히 틀렸던 걸까요? 한국에서의 5번째 날, 이 대위는 저를 강남이라는 서울의 한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 허브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개발하는 작은 회사들로 가득 찬 건물이었어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젊은 한국인들이었지만 미국인들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사라라는 이름의 젊은 미국 여성이 그녀의 회사를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녀는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3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제 회사를 시작하는데 몇 달의 서류 작업과 기다림이 필요했을 거예요. 여기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몇 주 안에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마이클이라는 또 다른 미국인은 병원용 특수 기계를 만드는 회사를 창업했어요. 한국 정부는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으로 도움을 줬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게다가 여기는 미국보다 의료 서비스가 더 좋고 인터넷은 2배나 빨라요. 저는 한국에서 자국보다 더 나은 기회를 찾은 이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세계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제 모든 믿음에 의문을 품게 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워싱턴에서 국방장관이 전화했어요. 밀러, 당신의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통령은 다음 달에 우리가 한국에서 군인들을 철수시킨다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보고서는 이것이 왜 올바른 결정인지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위가 조여들었어요. 일주일 전이었다면 저는 그 보고서를 쓰는 것을 기뻐했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장관님,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기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있어요. 복잡하다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따져 물었어요. 당신은 수년 동안 우리가 한국을 떠나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지금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놀라운 도시를 바라봤어요. 제가 본 선진 기술, 머물기를 원하는 행복한 미국 군인들, 그리고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함께 일하며 만든 번창하는 사업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 평가를 완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말했어요.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전 이해와 맞지 않아요. 밀러, 당신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기억하세요. 장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가 이미 결정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거기에 보내졌지. 어떤 종류의 개인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호텔 방의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저의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끔찍한 선택에 직면했어요. 저는 모두가 기대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어요. 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보고서로. 이는 제 경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양국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또는 제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진실을 말할 수 있었어요. 이는 제 경력을 끝낼 수 있지만 정직할 것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밤새도록 일했어요. 글을 쓰고 지우면서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2개의 다른 보고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워싱턴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는 보고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한국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보고서였어요. 태양이 서울 위로 떠올랐고 도시 너머의 산들을 밝혔어요. 저는 어떤 보고서를 보낼지 결정해야 했어요. 이것은 더 이상 제 직업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 자신과 제 나라에 정직하게 대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저의 실현이었고 진실의 순간이었어요. 제가 내린 선택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도 두 국가 간의 관계도요. 아침 햇살이 제 호텔 방을 밝히면서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워싱턴에 진실된 보고서를 보냈어요. 그들이 원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야 할 보고서였죠. 제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에게 부담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한국은 여러 면에서 미국을 돕는 파트너였어요. 저는 첨단 기술, 안전한 거리, 그리고 한국에 머물기를 원하는 미국 군인들에 대해 썼어요. 몇 시간 안에 제 이메일 받은 편지함은 화난 메시지들로 가득 찼어요. 워싱턴에 있는 제 동료들은 제가 쓴 내용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프거나 혼란스러운 건 아닌지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저를 어떻게든 속였다고 제안했어요. 국방장관은 제 보고서가 고려될 것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건 무시될 거라는 그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비판과 함께 예상치 못한 것이 왔어요. 저에게 그들의 나라를 보여주던 한국인들의 존경이었어요. 방문 내내 공손하지만 거리감 있게 대했던 이 대위는 그날 밤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우리는 요리사가 바로 테이블에서 고기를 요리하는 작은 식당에 앉았어요. 구워지는 쇠고기와 매콤한 소스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두 번째 작은 잔의 소주 한 국술을 마신 후 이 대위는 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이 실제로 한국을 있는 그대로 볼 줄은 몰랐어요. 라고 그가 인정했어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여기에 와요. 저도 거의 그럴 뻔했어요. 저는 고백했어요. 오랫동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려워요. 제 놀라운 보고서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저를 피했던 한국군 지도자들이 이제는 그들의 가장 첨단 훈련 시설을 보여주기 위해 저를 초대했어요. 비즈니스 리더들은 저에게 그들의 회사를 견학하자고 요청했어요. 정부 관계자들은 이전에 미국 방문객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정보를 공유했어요. 제가 방문한 각각의 새로운 장소는 제 새로운 이해가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한국과 미국은 한 나라가 도와주고 다른 나라가 도움을 받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돕는 파트너였어요. 미국은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지만 한국은 기술, 경제적 기회, 그리고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제공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면서도 저는 그곳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곧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 제 새로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마주해야 했어요. 저는 왜 제가 마음을 완전히 바꿨는지 설명해야 했어요. 저는 제 경력이 그런 극적인 변화를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 이 대위는 저를 남산타워로 데려갔어요. 도시 중심부의 산에 있는 높은 건물이었죠. 전망대에서 저는 아래로 펼쳐진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며 평화롭게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의 집과 사업체를 보여주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대위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한국에 대한 진실을 말하면 제 직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옳은 길이 가장 어려운 길이에요.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우리가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 제 전화가 메시지와 함께 울렸어요. 대통령 사무실에서 온 것이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저는 대통령과의 개인 회의를 위해 백악관에 출석해야 했어요. 메시지를 읽으면서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이것은 제 경력의 끝을 의미할 수도 있었어요. 또는 실제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위해 제 여행 가방을 쌌어요. 저는 2주 전에 한국에 도착했던 데이비드 밀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해 너무 확신했고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고 너무 확신했어요. 이 새로운 데이비드 밀러는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항상 들어왔던 것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비판, 의심, 그리고 아마도 제 경력의 끝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진실이요. 그리고 그것은 싸움이 어려울지라도 싸울 가치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서울이 제 아래에서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저는 존경하고 감탄하게 된 도시를 떠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해뿐만 아니라 국가들이 어떻게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저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든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저는 다시는 보지 않은 장소나 만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제 여정에서 가장 큰 보상은 승진이나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상을 실제로 있는 그대로
제가 상상한 대로가 아니라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왔을 때 백악관은 달라 보였어요. 건물은 여전히 하얀 기둥과 녹색 잔디밭이 있는 그대로였지만 변한 것은 저였어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이전에 한국에 대한 제 의견에 너무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했어요. 이제 저는 긴장도 되고 이상하게도 평온함도 느꼈어요. 저는 진실을 찾았어요. 그 진실이 제 직업을 잃게 할지도 모르는 진실이었지만요. 제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대통령은 그의 큰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제 보고서가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그가 화가 났는지 아니면 기뻐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잠시 후 그가 말했어요. 밀러, 당신은 꽤 큰 소동을 일으켰군요. 내 보좌관들 중 절반은 당신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제가 본 것을 썼을 뿐입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대통령은 마치 제 머릿속을 들여다보려는 듯 오랫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내가 당신을 보낸 이유예요. 밀러, 나는 새로운 눈으로 보고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저는 놀라서 입이 벌어졌어요. 대통령은 제가 한국에 대한 우리의 오래된 생각들을 확인해주길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가 그것들에 도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군대를 철수시키는 대신 대통령은 계속했어요. 나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 거예요. 주한미군 부사령관. 그리고 당신이 그 자리를 맡아주길 원해요. 저는 제가 듣고 있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생각을 바꾼 것 때문에 처벌을 받는 대신 저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 더 나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기회를 얻고 있었어요. 3주 후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방문자가 아니라 새로운 집과 새로운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서요. 제 아파트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는데 그곳에서는 밤낮으로 배들이 천천히 물 위를 지나갔어요. 제 창문에서 저는 도시를 둘러싼 산들과 한국의 발전을 보여주는 현대적인 건물들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 제 일은 쉽지 않았어요. 일부 미국인들은 여전히 제가 한국에 대한 제 견해를 바꿈으로써 그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어요. 일부 한국인들은 제가 한때 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것을 기억했어요. 저는 양쪽 모두에게 저 자신을 증명해야 했어요. 제 첫 번째 큰 프로젝트는 제가 브릿지 프로그램이라고 부른 것이었어요. 이것은 미국 군인들이 한국 문화, 언어, 취업 기회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왔어요. 한국에서 불행했을 많은 군인들이 그곳에서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심지어 군 복무가 끝난 후에도 남기로 결정했고 영어 교사로 일하거나 국제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았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우리나라들 사이의 관계가 더 강해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군사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비즈니스, 기술, 문화, 교육 분야의 파트너였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 6개월 후에 어느 저녁 저는 서울의 한 높은 건물 옥상에 서서 일몰이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봤어요. 저 아래에서 밤이 내리면서 도시는 불빛으로 생동감 넘쳤어요. 저는 이제 이 장소를 얼마나 다르게 보고 있는지 생각했어요. 한때 저는 부담이라고 봤던 곳을 이제는 파트너로 봤어요. 한때 저는 약점이라고 봤던 곳을 이제는 강점으로 봤어요. 한때 저는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봤던 곳을 이제는 받는 만큼 주는 국가로 봤어요. 제 전화에는 메시지가 왔어요. 하나는 이 대회로부터 다음날 기술회의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워싱턴에서 온 것으로 다른 국제 파트너십에 관한 제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사무실을 떠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옛 데이비드 밀러는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새로운 사람이 서 있었어요.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항상 들어온 것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 사람이요. 제 여정에서의 가장 큰 교훈은 사실 한국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래된 정보와 가정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당신이 틀렸을 때 인정할 용기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나라를 진정으로 보는 것, 그 나라의 사람들, 문화, 현실, 이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각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루의 마지막 빛이 사라지고 서울의 건물들이 밤을 밝히는 동안 저는 제 여정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저는 문턱을 넘고 시련에 직면하고 제가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보상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지식, 그 영약을 다른 사람들이 제가 본 것을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져오고 있었어요. 도시 위로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사람들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일하고
놀고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어 그들이 매일 조금씩 서로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행운을 가졌어요. 그것이 저는 깨달았어요.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